네,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접수됐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세요? 한국 콜마 홀딩스고요. 네, 14,500원에 30%거든요. 네, 30% 비중이요.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한 3달 정도 됐어요. 아, 3달 정도요? 올해 초에 잡으셨나 봐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 지금 보니까 오늘 좀 내려가가지고 네, 수익은 조금 보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네, 매도를 할까, 계속해서 보유를 할까 고민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정리해보고요.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를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4,500원, 비중 30% 담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금요일보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5.07% 하락했고요. 15,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거래일제 조정받는 모습이네요. 자, 물론 이 종목만 급락한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또 하락의 원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기준 충족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일본 그리고 캐나다 제약회사와 손잡고 제약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소식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준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콜마 홀딩스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 한국콜마 홀딩스는 그 기본적으로는 좀 매도 관점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는 어떻든 지금 홀딩스입니다. 홀딩스라는 건 지주사죠. 작년도 한국콜마와 지금 분할을 하면서 기존의 한국콜마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한국콜마로 분할 상장이 되고 기존의 한국콜마는 홀딩스 지주회사가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입니다. 보통 홀딩스자가 붙는 회사들 그 기업에 있어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치는 평가를 주로 많이 받죠. 심하면 뭐 한 0.15 정도 지분 가치의 15%만 시가총액으로 반영받는다든지 혹은 좀 많이 반영받는 회사도 한 50%에서 한 70% 정도 반영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분 가치 대비로 거의 100% 이상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면들이 향후에도 계속 영속될 수만 있다면은 사실 좋은 것인데 보통 보면은 시간이 6개월, 1년, 1년 반, 2년 정도 흐르다 보면은 지주회사 주가가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빠지죠. 그런 이유들은 그 수급 자체가 이제 살 사람들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고 또 기존부터 갖고 있던 주주분들은 지겨우니까 하나씩 팔고 그러다 보니까 홀딩스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겁니다. 반면에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또 역으로 수급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작년도 그 분할 이후에 지금 수급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 도표 자료 화면을 지금 보시면은 대략 지금 잠긴 물량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작년도 한국콜마 홀딩스 분할 이후에 지금 시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주주와 뭐 그 대주주 인근 또 주주들 그리고 뭐 일본 콜마 이런 쪽들 갖고 있는 물량들이 거의 한 60%가 넘어가다 보니까 시중에 대중 투자자 여러분들이 갖고선 매매를 하는 물량들은 또 기관 물량, 외국인 물량을 제외했을 때는 한 20%가 채 안 되는 이런 면들 때문에 한국 콜마가 상당히 고평가를 계속 받고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타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투자 대안이 아닐 걸로 지금 보여지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PER 수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0배 이상의 주가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역시 그쪽 역시도 앞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게 주가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국면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한국콜마 자체 홀딩스로서의 부분도 앞으로 긍정적이지가 않다. 반면에 한국콜마 자회사의 지분 가치 역시도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주가에 크게 연동되지 못할 거다. 이런 면들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엔 한국콜마 홀딩스에 있어서는 보유보다는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네.
지주회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다음은 기본적인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회사의 실적 개선 얼마나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알파파워 전문가님 펀더멘탈 분석 도와주세요. 예. 이제 한국홀마는 작년에 이제 뭐 분할된 회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이제 그 주 회사 자회사에 대한 주 영업 분야 자체가 한국홀마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 사업과 그다음에 썬바이오텍이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사업 부분 또 인수한 그 회사들, 제약회사죠. 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장품과 제약 산업으로 이 자회사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이제 홀딩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예상 한국콜마에 대한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분할되면서 지분이 보니까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국콜마에 따른 주가가 좀 움직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사의 주가를 다른 지주회사에 비해서 좀 할인을, 할증을 받는 높게 형성되는 부분을 내 이유는 이 회사에 있던 썬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 약 한 7, 8%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74억 정도의 이익을 낸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 회사가 어떤 사업형 어떤 지주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회사의 어떤 홀딩스이지만은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주가 자체는 그보다는 한국콜마에 대한 주가와 지주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콜마 자체가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6천억이 넘기 때문에 콜마에 대한 자산가치 주가 상승 자체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2,600억이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가 시가총액이 6,500억입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시가총액이 9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회사와 현재 지금 이 회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에이블 CNC하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에이블 CNC가 이익이 가장 나는 회사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대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홀딩스 합격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9천억이 넘어갑니다. 이 규모 자체는 300억도 안 돼요. 즉, 이 말 자체는 이미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제가 보기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대 가치로 본다 한다면 코스맥스라든가 에이블 CNC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들과 비교해 본다 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거든요, 중국 쪽에.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미 성장성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거의 90% 가까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매도를 좀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보셨네요. 다음은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두 달간은 꾸준히 좀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20일과 60일선의 골든크로스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 좀 급락도 마음에 쓰입니다. 어떻게 분석해 보는 게 좋을지 오정훈 차장님 도와주세요. 네, 오늘 5일선을 이탈하면서 큰 음봉을 맞으면서 아무래도 마음에 좀 짐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 한국콜마의 어떤 음봉은 뭐 한국콜마 자체의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뭐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일단 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분명히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콜마에 대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뭐 5일선이 일단은 붕괴됐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20일가의 어떤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꼭 수급을 같이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기관이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태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어떤 지금 실적이 좋고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지만 결국은 종목으로 같이 이제 종목이 골라내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정고점 근처에서 오시면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수급 확인 필요하고 정긋점 부근에서 이익 실현해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세 분의 전략 모두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궁금한 점 남아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매도 가격이 어느 정도 가서 한 16,500원 정도 그 정도입니까? 네, 일단 세 분의 목표가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종합해 보니까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가 제시가 됐어요. 생각과 좀 비슷하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더 궁금하신 점 남아 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손절가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국콜마 홀딩스를 살펴봤습니다. 세 분의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파워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5,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명준우 전문가 역시 매도 의견,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했고요. 오정훈 차장 보유 의견 좋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실시간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25-8200번이나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은 게시판 종목 하나 볼게요. 세코닉스가 올라와 있네요. 아이디 현우야 사랑해 님께서 24,700원의 30% 비중을 갖고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우정훈 차장님 진단 도와주세요. 네, 세코닉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굉장히 개선되는 종목인데요. 지금 매수 가격이 오늘도 역시 이제 급락을 이제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사실 이제 급락을 받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제 갤럭시4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재료가 다 노출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당분간은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물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은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3,250원인데 21선도 다 이탈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24,700원인데요. 24,700원이면은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싶고요. 하지만 세코닉스를 분명히 보셔야 될 때는 지금은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 가시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세코닉스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종목 자체는 괜찮다라는 진단이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시간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십니까? 플렉스컴이요. 네, 매수가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22,300원에요. 30%요.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지금 원래 더 고점에서 잡았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단가 좀 낮춰놓은 건데요. 네. 목표가를 좀 설정해서 네. 목표가 도달하면은 뒤도 안 들어보고 나오려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플렉스컴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평균 매수 단가는 22,300원, 비중 30% 갖고 계시는데요.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원하세요? 네, 알파파워 전문가님이요. 네, 알파파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자, 오늘 이 종목도 5% 가까이 넘게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이제 플렉스컴은 이제 FPCB 쪽이고 또 이 회사는 이제 베트남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또 종목이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삼성전자 베트남 쪽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할 때 가장 먼저 주가가 이제 8,000원대에서 주가가 23,000~24,00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적도 작년에 100% 넘게 성장을 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에 했던 그 스마트폰 생산량의 거의 30%, 4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함께 동반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주를 꾸준하게 받으면서 실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PCB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IT 부품 쪽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이제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함께 삼성전자가 함께 동반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주는 꾸준히 받는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주가가 막 8,000원대에서 주가 24,000원대까지 거의 한 3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을 증권사 추정 실적을 보니까 올해도 거의 주당 EPS 기준에서 2,400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적정 가격은 뭐 최소한 뭐 23,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23,000원대에서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져서 결국은 내일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방향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540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도 지난 주 초죠. 월요일 날 대북 리스크 때문에 53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종가상으로 540포인트를 코스닥 시장에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많이 흔들렸지만은 거의 오늘 종가 근처 자체가 저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 플렉스컴도 24,000원대에서 19,600원까지 실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들이 오늘 IT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은 실적으로 간 겁니다. 뭐 테마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문제가 없으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손절매는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차트상으로 22,000원대가 물량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22,021동평 이제 꺾여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저항선이 되겠지만, 일단 22,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를 그 가격대에서 비중이 좀 23,000원대가 비해서 단가인데 22,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종목은 충분히 직전 고점 2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비중 조절만 22,000원 가지고 오게 되면 최소한 반 정도는 좀 덜어놓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손절은 뭐 굳이 종목이 18,600원 정도가 이탈한다 한다면 완전 추세가 꺾어지는 쪽인데, 예사에도 펀드멘탈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이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사가 이미 실적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손절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22,000원 정도 반등 시점을 해서 대응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22,000원에서 물량 조금 덜으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시청자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속 시원하게 해결됐어요.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때문에 답답하고 뭔가 속이 얹힌 것 같은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소화제 노릇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이나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전